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보수 상한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을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가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이제 대표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배,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6배로 이제 상한선을 두면서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이제 제안 이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보훈 인사를 통해서 기존의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들이 시장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조례를 저희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 영문 명칭 이제 패트캣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살찐 고양이처럼 탐욕스러운 어떤 자본가나 기업인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네. 사실 2000년대 초에요. 그 스위스 금융회사, 그 스위스 크레딧이라는 회사에서 그 임원 셋이서 경영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약 330만 프랑,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4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하게 됐는데 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760만 프랑, 그러니까 210억 원입니다. 네. 엄청난 급여죠.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스위스의 한 상원 의원이 CEO 보수에 대해 제한을 두자 해가지고 만든 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법이 그때 찬성이 거의 60% 이상이 돼가지고요. 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살찐 고양이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제 프랑스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걸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정의당의 그 심상정 대표가 이걸 발의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시도로서는 아무래도 좀 처음이니까 좀 문턱을 넘지 못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네. 배경이 어떤 걸까요? 우선 지난해 이제 저희가 8대 시의회가 들어오고 가장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를 네. 이제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의 이제 임금이 직원들에 비해서 차이도 많이 나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높더라 하는 네. 것이 이제 기본적이었던 아니고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5,900 정도 되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4,50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방 공공기관장들의 이제 평균 연봉이 이제 약 1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곳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전체 직원들, 임원들의 네. 기준으로도 보면 임원이 약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다른 이제 지자체는 한 8천만 원 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관도 출자 출연 기관이 사실은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25개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임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평균 임금을 들어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네, 나네요. 맞습니다. 뭐 2천만 원 정도보다 더 네네. 많이 나는 것을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이 조례를 근거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네. 부산 지역 공공기관 경영지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까? 약 15%에서 20% 정도, 뭐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이제 삭감이 되는 그런 조치가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좀 어떤 네. 효과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부산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만약에 보수를 제한한다면은, 그러니까 최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요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추상적이지만은 불평등 구조를 좀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지닐 수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한 일 성격이 좀 다르다지만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 좀 해소되는 측면에서 네. 사기 좀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관, 낮은 기관들은 네. 그런 사기를 좀 올려주는 효과도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번에 좀 또 시의회에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이제 구조를 자체를 이제 성과급조로 좀
바꿔가지고 네.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바꾸면은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기업에도 이것이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1억 6,500만 원, 5,500만 원의 사실 연봉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포함이 된다면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기본 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좀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경영진들 뭐 CEO나 원장이나 뭐 이사분들에 있어서 큰 반발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힘들겠죠. 타 기관들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뭐 많이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삭감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될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대표이사가 1억 4,950만 원을 못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드 C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1억 7,500여만 원에서 이제 약 2,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스코어가 그렇고요. 아시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6천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좀 많이 삭감되는 곳은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이 되는 셈이네요. 이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에 대해서 부산시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런 파장을 좀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날에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요, 그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조례안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법제처에서 법제처의 질의한 답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임원 보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어떤 톤으로 이제 좀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그 시의회와 협의에서도 그 부산시가 이제 조례 입장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남대로 좀 기분 나쁘다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시민들이 이런 기관장 처우에 대한 시선도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그런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모르는 건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공공기관에 관한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자율성을 해치지 않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이런 인사권이라 일종인데 감독권 그런 것에 좀 영향을 좀 아무래도 주는 것이 약간 자기네 독립성 침해로 이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제처에 이제 해당 관련된 의견을 이제 부산시에서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의견도 아마 좀 침해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부산시가 의회에다가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부산시가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이거를 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좀 어떤 시가 산하기관에 갖는 어떤 그 권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그냥 그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상당히 좀 숙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조례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뭐 행정적 또 법적 절차 문제가 있다라면서 결국에는 거부한 셈인데요. 부산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양쪽 다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해서 이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혁신안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감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은 부산시의회에서 이번에 참 잘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도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고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임금이 좀 셉니다. 이 산하기관장들이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면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기관의 어떤 비효율이나 네. 그 어떤 혁신하고 좀 거꾸로 가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살찐 고양이법이 부산시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부산시가 그래서 시의회가 이번에 좀 바뀌는구나, 변화되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어떤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네.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부산이 이렇게 유달리 많이 높을까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네.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혹시 만나서 시민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되게 이제 신선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셨고 역시 네. 바뀌고 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부산시의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당 조례에 대한 제2요구서를 시의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2를 요구하려면 이제 조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네. 의회는 이제 제2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30일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30일에 다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네.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거쳐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이 살찐 고양이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 심상정 의원께서 애초에 한번 발의를 하셨다가 통과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거는 법안 같은 경우에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그래서 또 국회의원하고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 받을지 못하도록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제 법률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많은 그러니까 하는 것에 비해 권한이나 이런 책임에 비해서 이 불필요하게 많은 받지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제가 외국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면요. 네. 싱가포르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요. 공직자 특히 산하기관 어떤 공공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도요. 민간 기업의 그 임원 못지않게 아주 권한과 더불어서 책임이 많이 이제 부과됩니다. 특히 핀란드는요. 소득 수준이 많은 만큼 어떤 좀 범칙금이나 과태료,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책임을 하는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몇십 배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많이 받은 만큼 네. 사회적 책임도 많이 감당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 고위공직자들이나 심지어 최근에 부동산 테크 하려면은 고위공직자처럼 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나라 일이나 공공 업무에 좀 종사를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없습니다. 근데 그 공공에 주어진 공익 근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많이 받는 거는 국민 눈에는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사실 핀란드나 싱가포르처럼 받은 만큼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공적인 효율성을 높여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의회라든가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자리로 비춰진다면은 진짜 살찐 고양이 살 도려내죠. 비개덩어리를. 그리고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나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요. 그 임명 자체가 과정 자체가 아주 엄격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거의 준한 정도로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같은 때면 보훈 인사 차원이 아니라요. 엄격하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봉 책정도 거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책정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관장이 서로 자기 관련 기관장 받은 걸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만큼 이 업무가 성과에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 치면 그만큼 성과가 낮은 거죠. 그다음 그게 이제 프로 정치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또 하나는 뭐냐면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만약에 경영상의 어떤 과실이나 특히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나 부패 이런 거 연루되면요. 거기는 공공 직무하는 사람들은 영장 없이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에 있어서는
싱가포르가 아주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그런 어떤 투명 청렴 국가로서 얘기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싱가포르는 만약에 기관장 연봉이 우리보다 이렇게 뭐 1억 5천 아마 요 수준 정도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으니까요. 네. 높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네, 성과가 그만큼 성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좀 나중에도 하실 때는 진짜 철저하게 성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민간 기업은 성과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도 특히 성과 기반으로 이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이제 좀 빨리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뭐 2, 3년 남짓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뭐 낙하산 인사다 이런 맞습니다. 비난도 있는데 예. 그러면 외국 그 해외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기가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그 기관장, 감독기관장,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면 거기는 싱가포르 자체가 도시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은 네. 거기는 그 장의 임기가요, 그 임명권자하고 달리합니다. 성과가 좋으면은 계속 가요. 우리는 근데 임명권자는 거의 같이 갑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어느 기관장 하나가 이제 시장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이제 임명됐어요. 네. 이번에 오 시장이 딱 바뀐 다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산하기관이 시에서 못하는 업무들을 이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서 뭐 어느 정도 좀 뜻이 비전이나 이걸 공유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너무 색깔이 드러나게 지금 하는 시기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독립성과 자율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룬 바탕에서 운영이 된다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네. 본회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재의결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네. 조례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9일에 네. 의원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공포가 되게 되면 네.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효력은 뭐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네. 연봉 책정부터는 뭐 바로 지금 이미 본 예산이 반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네. 내년도부터 바로 적용이 되게끔 될 예정입니다. 예, 이 만약에 시의회가 공포를 했을 때 부산시에서 네. 집행 정지 소송을 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무리수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무리수는 오히려 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냐 생각합니다. 좀 반감을 살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많은 시민들이 이번 시의회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다른 자치단체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의 혁신적인 어떤 노력들이 시가 좀 겸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와 그 전에도 충분히 의원총회 전에도 충분히 뭐 조율을 해야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특별히 소송보다도 뭐 다른 이제 법제처에서 또 그 해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를 네. 하지 못하면서 네. 이제 부산시에서 공포를 하게 되면 최초로 하게 되는 도시가 그렇죠. 되는 셈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른 시나 또 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례가 자기들도 이제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많이 삭감되는 경우는 최대 3천만 원이 연봉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신입사원 연봉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다른 시나 또 다른 의회 차원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깎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른 시자 자치단체에서는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인데요. 원래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재살 깎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된 거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뭐 이번에 어떤 시의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뭐 기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설령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이나 부산시에서는 이제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의 속도를 좀 더 내주리라고 믿고요. 의회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채찍도 가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